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 만기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만기일이 지났는데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어요, 임차인한테. 요즘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전세, 특히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 대비 좀 많이 이제 금액이 저기 돼서 좀 떨어져가지고 못 돌려준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나가긴 하지만 지금 이러한 케이스가 좀 많이 이제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방송 한번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거의 임대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짝 고민이 좀 됐지만 그래도 이런 그 내용이 좀 많이 올라와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 방송을 해봅니다. 보통의 임차인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도한 이사 비용, 배상지원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만 해놓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그 등기상 전부 증명서 상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과도하게 임대인한테 이제 소위 이제 보상금 쪽으로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러면 그거를 다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되어 있는 호실이 뭐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아요. 생각보다는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임차인을 주고 있는데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근데 내 집도 혹시라도 그 차기 임차인,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대비책,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세계약의 만기일은 2024년도 2월입니다. 네, 2월 초였어요. 2월 초. 근데 2월 초에 보증금에 대해서 못 돌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했네요. 자, 그리고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을 중순에 했네요. 3월 중순에 신청을 했는데, 자, 4월달 현재 수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4년도 4월달 현재 수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사를 했어요. 다른 데로. 임차인이 이사를 한 거죠. 물론 몇 가지 짐을 남겨놓고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2024년도 2월달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날 새로 들어오는 날이 15일인데 6월 15일인데 6월 13일 날 기존 임차인한테 6월 13일까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이사 비용 등 재반 비용을 터무니없이 요구를 했다 이거죠. 이제 소위 전세금 반환 지연배상금을 요구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연배상금도 요구하고 이사비용도 요구하고 그러니까 과도한 돈을 소위 요구한 거예요. 그것도 이자를 굉장히 높게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돌려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임대인의 질문이 이거예요. 임차인의 통장번호로 전액 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하고 현재 임차인의 물건을 다 빼서 다른 곳으로 보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그 집으로 들여도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 짐 자체가 임의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한테 없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건.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반드시 전세보증금하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모든 비용을 다 입금을 해줘야지만 되나요? 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 자,
어,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동시에 맞춰서 그날 소위 기존 임차인이 서류를 줘가지고 임차권 등기 해제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고 돈을 마련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설득해서 어쨌든 목적물을 반환받는 게 중요한데, 자, 비용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 비용까지 책임질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임차인은 어차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니까 자신의 비용으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임차인이 과도한 이사 비용을 요구했다? 그 돈을 줘야지만 임차권 등기 해제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보증금이 다 준비가 됐다라고 통지를 하면서 임차인한테 목적물 인도를 요구해야 되는 게 맞죠. 뭐 내용 증명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연락을 하든지 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그래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보증금을 공탁을 걸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공탁을 건 다음부터는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사용료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만약에 소위 이제 대항을 하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항을 하려면 그렇게 법원에다가 보증금을 공탁하고 공탁한 이후에 목적물 인도받을 때까지 사용료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기록을 남겨놔야겠죠. 그리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도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절차대로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이렇게 법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차피 임차인은 돈을 못 돌려받으면 대부분 차기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대부분 기다리다가 나가는 경우에 소위 임대인이 소정의 소위 이제 피해를 봤다라는 저걸로 해서 임차인의 뭐 이사 비용 중 일부를 좀 대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보통 정리가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과도하게 이사 비용을 요구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드리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